책 펴시고. 자, 벡터를 배웠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는 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치 벡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치 벡터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시점을 정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시점을 이제 하나로 정함으로써, 고정시킴으로써 그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시점을 정하고 그 이외에 점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점에 대응되는 벡터가 오직 몇 개? 한 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점과 벡터가 1대1 대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을 찍으면 그에 대응되는 벡터가 단 하나, 또 다른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점에 대응되는 벡터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얘를 어디 위로 올리자? 좌표 평면 위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점을 뭐로 잡음으로써 시점을 원점으로 잡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배운다라는 거죠. 시점을 잡았어. 이제부터 무조건 시점은 얘야. 그리고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대응되는 벡터는 오직 하나. 점을 찍었어. 그러면 그 점에 대응되는 벡터는 오직 하나. 근데 얘를 좌표 평면 위로 올림으로써 좌표 평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점이 좌표를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와 점이 1대1 대응 관계였었는데 좌표 평면 위로 올림으로써 점과 좌표가 1대1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이거 되시죠? 좌표 평면 위에 2,3이라는 점을 여러 개 찍을 수 있나? 아니잖아? 좌표 평면 위에 2,3이라는 점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벡터와 좌표를 1대1 대응시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좌표를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불러줄 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성분, 벡터의 성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3,4다. 그러면 앞으로 A 벡터는 3,4 이렇게 나타낼 거야. 됐죠? 그치? 응. 자, 그래서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 A1, A2 그 다음에 B1, B2 A 벡터와 B 벡터가 다음과 같이 점에 대응되고 있을 때 우린 앞으로 벡터, 지금까지 해왔던 벡터의 여러 가지 연산들을 성분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벡터와 점을 성분, 좌표와 1대1 대응시켜 놨으니까 X 성분끼리 똑같고 Y 성분끼리 똑같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벡터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은 선분 OA의 길이다라는 거잖아요. 크기라는 것은.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근데 하나가 원점이니까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시게 되면은 그 벡터의 크기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벡터를 성분화했다. 벡터를 다음과 같이 성분으로 나타냈다. 성분화했다. 라는 것은 이미 시점은 어디가 있다? 원점에 가 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벡터를 성분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면서 문제를 다룬다던가 개념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그 벡터의 시점은 무조건 항상 절대적으로 원점 0,0에 가 있음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이게 위치 벡터에서 성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성분을 이용한 연산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는 이 두 벡터를 이제 더한다는 거잖아요. 뭐 평행사변형법도 있었고, 뭐 삼각형법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져온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두 벡터의 합벡터는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2만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B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2만큼 옮겨지면 이 벡터의 종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면은 두 벡터의 합벡터의 연산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벡터의 차.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거야? B에서 A로 가는 거야? 뭐에서 뭘 뺀다 그랬죠? 시점에 종점을 뺀다 그랬어?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그랬어?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종점이 되는 거야? A가 종점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4고 얘가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빼봐.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야지. 빼면 4,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요 벡터의 성분이 4, 마이너스 1이라고. 됐죠? 그럼 이 점이 4, 마이너스 1이야? 이 벡터의 시점은 지금 어디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벡터의 시점은 어디야? 원점이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키시게 되면 평행이동 시켜서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4,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되겠죠? 이 벡터의 성분이 4,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얘가 4,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종점이 4,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시점이 0,0 원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종점을 얘로 가져가지면 안 되지. 시점을 원점을 만들어 놓고 그때 종점이 4,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 실수배. 요건 이제 실수배 하면 된다. 뭐 그런 거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1, A2, B1, B2를 연결시킨 벡터 A, B는 뭐에서 뭘 뺀다고?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고. 그래서 점 B의 좌표에서 점 A의 좌표를 빼주시게 되면 벡터 A, B의 성분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벡터의 종점은 B도 아니고 A도 아니고 A를 어디로 가져갔을 때?
원점으로 가져갔을 때 그때의 종점이 얘가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방향 코사인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잡고 요 점의 좌표가 A1, A2라고 했을 때 A 벡터의 성분은 A1, A2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되겠죠? 자, 이 A 벡터를 요 A 벡터의 크기로 나누시게 되면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될 것이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벡터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라는 것은 방향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크기가 무조건 1이면 단위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벡터든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되면서 방향은 얘랑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만들어 낼 거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다음 A 벡터가 X축과 Y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시게 되면 빗변분의 밑변이죠. 근데 빗변의 길이는 A 벡터의 크기고 밑변의 길이는 이 점의 X좌표 A1이 됩니다. 되겠어요?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시게 되면 요 베타, 요 각을 기준으로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이가 밑변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빗변분의 밑변을 하시게 되면 A 벡터의 크기분의 Y좌표 A2 이렇게 되겠죠? 얘를 성분으로 나타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A 벡터의 성분이 다음과 같으니까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눈 단위 벡터의 성분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건데 얘가 뭐랑 같냐면 코사인 알파랑 같고 얘가 뭐랑 같냐면 코사인 베타랑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 거예요? 당연히 1일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베타랑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여기서 베타 보시면은 베타는 90도에서 알파를 뺀 것과 같아요. 되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억나니? 분수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든 플러스 알파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갖다 뭘 붙여? 그냥 알파를 갖다 붙이죠. 그리고 90도에서 뒤로 조금 간 거니까 얘는 몇 사분면을 볼 수 있어? 1사분면을 볼 수 있어. 1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뭘 할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가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의 합이 얼마임을? 1임을 이용을 해서 다음 벡터의 크기가 1인 것을, 그래서 단위 벡터인 것을 확인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때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A 벡터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 가리킨다라고 해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불러줘요. 되겠죠? 자, 이제 1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A, 점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기로 했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자취.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취의 시작은 쫓아가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거라고. 그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점P가 나타내는 도형, 즉 자취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됐시요? 그럼 P의 벡터 일단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야죠. 뭐에서 뭘 뺀다고?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고. 그래서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OA 벡터의 이제 시점이 원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 벡터의 종점인 A를 이 벡터에 뭘로 둘 수 있다? 성분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시점을 원점으로 잡아뒀으니까 이제 이 벡터의 종점을 이 벡터의 성분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1,3에 대응되는 벡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OP x, y 그러면 1-x, 3-y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니?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계속 끊임없이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를 가져가셔야 돼. 종점인 1,3에서 시점인 x, y를 뺀다. 되겠어요? 그 다음 뭐야? PB? 바로 그러면 PB 벡터의 성분 불러봐봐. 3-x, 1-y 되겠죠? 이랬을 때 이 벡터의 종점을 B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되겠죠? 성분화 시켰으니까 점 P를 원점으로 가져갔을 때의 종점 그게 요 좌표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더하래. 요거 두 개 더하래. 그러면 PA 벡터랑 PB 벡터랑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4-2x, 4-2y 됐어요?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크기를 구하래. 크기 구하려면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잖아. 그쵸? 결국은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그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 벡터의 시점이 어디야? 이 벡터의 시점은 원점이라고. 우리가 성분화했다라는 건 이미 시점은 원점에 가 있다는 얘기야. 얘 보고 뭐 시점이 어쩌는 이런 하는 게 아니라고. 성분화했다라는 건 이미 시점은 원점에 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끼리 빼야지. 얘한테서 뭘 빼야 돼? 0을 빼야지. 되나요? 종점과 시점의 길이를 구하는 게 벡터의 크기잖아. 그러면 종점의 좌표와 시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성분화했다는 것은 이미 시점이 원점에 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벡터의 크기,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된다는 거야. 왜? 시점은 이미 원점에 가 있으니까 뺄 게 없다는 거야. 여기서 0 빼봤자 여기서 0 빼봤자 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인 거고요. 그게 얼마다? 16이다.
양변 제곱하시면 루트 날아가면서 4-2x의 제곱 4-2y의 제곱은 16의 제곱 되죠? 근데 여기서 2를 마이너스 2를 묶을까? 마이너스 2를 묶으면서 제곱해서 빠져나오면 요렇게 여기서도 마이너스 2를 묶어내서 제곱해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양변을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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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시면은 8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8제곱 하고 나서 봤더니 점P가 나타내는 자취는 어떤 도형을 그려내고 있다? 원을 나타내고 있다.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2,2고 반지름이 얼마인? 8인 그런 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원의 둘레는 2πr이잖아요. 원주 구하는 공식 2πr 여기서 반지름이 8이니까 얼마? 16π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니요?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얘를 이렇게 풀면 안 돼.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다룰 거라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것도 있는가 보구나 하시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8이 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P가 뭐 어딘가 찍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벡터인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1대1 중점 A, B의 중점의 위치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PM 벡터 라고 써도 된다고. 되겠시요? 복습하셨으면 지금 알아 먹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복습하라 그랬어. 이게 벡터에서부터 위치 벡터로 그리고 성분으로 다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지난 시간 끝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고.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PM 벡터의 크기가 8이다. 그러니까 MP 벡터의 크기가 8이다. 지금 얘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고. M은 A와 B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2,2지. 그러니까 고정점이야. 그리고 P는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 근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M은 2,2는 짱 박아놓고 찍어놓고 움직이는데 벡터의 크기를 8로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인대. 그럼 뭐가 그려지겠어? 원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 뒤로 가시게 되면은 직선의 벡터 방정식과 원의 벡터 방정식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우실 겁니다. 얘가 원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8인 원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지. 되겠죠? 이제 2번입니다. 자, 두 평면 벡터 OA벡과 OB벡.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할 거야. A벡, B벡. A벡, B벡. 그러면 시점은 원점 O고 종점은 A인 벡터 그리고 그 점 A의 좌표는 2,4 되겠죠?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 벡터와 B 벡터의 실수배가 지금 곱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더하면 1이 만들어진대. 1이 만들어진대. 근데 지금 요 모양 그대로를 가져가진 않았어요. 근데 얘를 조금 살살 고치면 자 2m 곱하기 2분의 1 a100 더하기 n 곱하기 2b100 이렇게 고쳤어. 똑같잖아요 지금. 5a100 대신 a100을 5b100 대신 b100을 쓴 것 뿐인 거고 요거 다시 약분하면 원래대로 요거 두 개 곱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실수배와 실수배의 합이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1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P벡터 OP 벡터의 종점인 점 P가 P벡터의 종점인 점 P가 2분의 1 A 벡터의 종점과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시킨 선분 혹은 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다시 갑니다. P 벡터의 P백의 종점 P는 2분의 1 A 벡터의 종점과 2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m이 0 이상이고 n이 0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더해서 1이라는 얘기는 2m의 범위가 0 이상 1이야. n의 범위가 0 이상 1이하가 된다고. 1이하를 안 적어줘도 둘 다 0 이상 0 이상이면 그리고 합이 1이면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만 있었으면 더해서 1이다라는 조건만 있었으면 우리 내분점 공식할 때도 그랬고 외분점 공식할 때도 그랬고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배의 합이 1이었어요. 내분일 때도 1이었고 외분일 때도 합이 1이었어. 기억나시나? 그쵸? 그래서 1이면 내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우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실수배에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 0 이상 1이하이면 우리는 직선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다라고? 선분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 힌트는 엔간하면 붙어 다닌다 그랬어. 왜 붙는다, 왜 붙어 다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없어지면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럼 직선을 가지고 뭔가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선분으로 되어 있어야 뭐 길이라도 구하라고 하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면 선분을 다 모아놓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던가. 그래서 엔간하면 요 조건은 붙어 있을 거다. 그래서 니들 나중 되면 이 조건은 보지도 않고 그냥 선분이겠거니 하면서 이 문제를 풀시게 될 거다. 되겠죠?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네, P벡터가 실수배 되어 있고 그 실수배들의 합이 1이면 이 벡터의 종점은 요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을 연결시킨 직선 위에 있는 건데 이때 실수배들의 각각이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두 종점을 연결시킨 선분을 그려내게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2분의 1a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벡터의 성분이 2,4니까 2분의 1 a 벡터의 성분은 1,2가 될 거고
B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1,3이니까 2B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2,6이 될 거라고. 그러면 다음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야? 요 벡터의 종점은 몇 콤마 몇일 거야? 이 벡터의 종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요? 1,2죠. 1,2. 시점은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요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 거야? 마이너스 2,6. 그래서 1,2. 예. 1,2와 마이너스 2,6을 연결한 선분을 그려내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y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더해서 루트 하시게 되면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벡터의 내적입니다. 벡터를 다루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벡터끼리 더했어요. 그쵸? 벡터끼리 뺐습니다. 근데 벡터끼리 곱할 수는 없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다. 근데 내적이나 외적이라는 걸 이제 다루시게 될 거다. 근데 내적 같은 경우는 고교 과정인데 외적은 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적을 다루진 않습니다. 되겠죠? 근데 학교 가시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은 절대로 외적을 안 가르쳐 주실 건데 친구들 사이에서 외적을 배우는 애들이 있을 거야. 되겠지? 이제 몇몇 유형들의 외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외적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공식을 따와서 그냥 공식을 적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신 들어가게 되면서 서술형이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을 할게요. 알겠죠? 그건 서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는 공간 벡터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외적까지 써가면서 풀만한 문제도 그건 없어.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충분히 풀어제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뭐 외적까지는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 내적입니다. 절대로 곱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호는 뭐처럼 생겼어? 곱하기처럼 생겼죠.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숫자와 숫자를 곱할 때 점을 찍잖아요. 그쵸? 콤마 말고 점을 찍잖아요. 조금 두껍게 찍으셔야 돼. 이러면은 내적을 의미하는 기호다라는 거고 내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 주시게 되면 두 벡터의 내적이 구해지게 됩니다. 얘가 벡터의 내적의 정의예요. O 찍고 A B라고 했을 때 내적은 기하학적 정의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얘가 정의야. 이거 뭐 딱히 다르게 설명할 것도 없어. 얘 가지고는. 그냥 얘가 내적이야.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 다음에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를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점 B에서 선분 OA에 수선의 발을 다음과 같이 내렸을 때 자, OH 벡터 요 벡터의 크기가 B 벡터의 절대값 씌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벡터의 크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OH 벡터를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면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OB100 분의 OH100 절대값 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를. 그러면 분모에 있는 OB100 크기 넘겨주시게 되면 OH 벡터의 크기는 OB10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얘가 OB 벡터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두 벡터의 내적이란 지금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곱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벡터와 벡터를 곱할 수 없는 이유는 벡터라는 것은 방향을 갖고 있는데 방향성을 곱한다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적과 벡터와 벡터는 곱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 방향을 일치시킴으로써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그래서 OB 벡터를 OA 벡터로 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틀어줌으로써 크기와 크기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로만 내릴 필요는 없고 OA 벡터를 OB 벡터로 내리 찍어서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 벡터를 B 벡터로만 해야 된다. B 벡터를 A 벡터로 내리 찍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한쪽 방향, A 벡터 방향이든 B 벡터 방향이든 방향을 틀어서 크기의 곱을 하시게 되면 내적이 구해지게 된다. 라는 게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성분으로도 우리가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얘 A100 잡고 얘 B100 잡고 A 벡터의 성분은 A1, A2 B 벡터의 성분은 B1, B2 그러면 이 벡터, 두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시게 되면 두 벡터의 내적이 구해지게 됩니다. 내적의 정의가 다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두 벡터의 내적이 구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와 벡터의 합은 벡터가 나오고 벡터와 벡터의 차는 벡터가 나오고 벡터의 실수배를 하면 벡터가 나오지만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하시게 되면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값이 나옵니다. 실수값이 나와요. 정의에 의해서 크기와 크기의 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A 벡터의 성분과 B 벡터의 성분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지금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어차피 니들은 그냥 이거 결론만 따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A 벡터와 H 벡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무조건 시점은 뭘로 잡았고? 원점으로 잡았고. 그럼 H 벡터라고 했으니까 종점은 뭘로 잡았다는 얘기야? H로 잡았다는 얘기겠죠. 되겠죠? 그랬을 때 두 벡터는 O, H, A 니까 두 벡터는 같다가 하시면 되죠. 세 점이 지금 일직선상 위에 있잖니? 실수배 관계에 있다. 평행하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거의 유형화를 시켜버리라고.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얘가 OH 벡터의 크기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A 벡터의 크기는 선분 OA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시점이 원점이니까 뺄 것도 없고 그냥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하시고 앞에 K배 그리고 제곱하게 되면 이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B벡터 크기의 제곱은 H벡터 크기의 제곱에다가 HB 벡터 크기의 제곱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되시나요? B벡터 크기는 OB, 선분 OB의 길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날려버리고 H벡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근데 성분 이용해서 나타내시게 되면 H벡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크기 구하시게 되면 시점이 원점이니까 그냥 X 성분 제곱하고 Y 성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하시면 크기가 구해질 거라고. 근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날려버리고. 그럼 BH 성분 뭐 HB 하셔도 되고 BH 하셔도 되고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자, 이거 나타내봐. B1 마이너스 KA1 되죠? 그 다음에 B2 마이너스 KA2 이러시면 BH 벡터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 있죠. 성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다는 얘기는 시점은 이미 원점이 됐다는 얘기고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겠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거 길이 구하겠다는 거니까 요 점이랑 요 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성분화를 시켰으면 얘랑 원점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자, X 제곱
y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마찬가지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벗겼습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풀 거야. 아, 그만할까? 어? a제곱, a1제곱, b2제곱, 마이너스 2k, a2, b2, 플러스 k제곱, a2제곱. 그러면 b1제곱, b2제곱, b1제곱, b2제곱 날아가고,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 다 k가 붙었으니까 k로 나눠줍니다.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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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 나눠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k가 붙어있는 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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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죠? 그러면은 안 붙어있는 얘들 넘기죠. 얘들 반대편으로 넘겨주시면 2a1 b1 플러스 2a2 b2. 그럼 남아있는 거는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그래서 2까지 약분을 해버리고 K로 묶으시고 얘로 나누어 주시면 K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낸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얘랑 분모랑 날아가게 되면서 얘만 남겠지. 뭐가? 내적이.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더해주시면 구해진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됐고, 어차피 관심 없잖아, 니들은. 이거 말고도 뭐 코사인 법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같다. 근데 이제 쓰임이 좀 다른 거죠. 얘는 언제 써먹을 거야? 힌트가 성분으로, 그렇지. 힌트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혹은 성분으로 안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제 성분을 배웠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벡터 문제를 성분으로 다 풀어 제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성분으로 풀 건지 위치 벡터로 풀 건지를 앞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성분도 배웠고 성분도 배웠고 위치 벡터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이 문제를 성분으로 풀 건지 위치 벡터로 풀 건지.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각이 들어가잖아. 여기에는 각이 필요가 없어. 그치? 각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아무 각이나 잡으면 우리 못 구하잖아요. 우리 코사인 15도, 사인 10도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특수각이 만들어질 때 혹은 성분화, 그러니까 좌표화를 하기가 까다로울 때 반대로 이제 성분화가 쉬우면 대표적으로 직사각형 문제.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야. 그냥 직사각형에서 뭐 A, B, C 해놓고 A 벡터, B 벡터 어쩌고 뭐 내저거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한 점을 원점으로 정해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버리게 되면 이 꼭지점들이 전부 좌표화가 돼버리면서 성분화가 돼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분화가 쉬워, 어려워? 쉬워. 요런 거는 이제 성분으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게 주어졌어.
그럼 어딘가를 뭐 원점으로 하나 잡고 나타냈을 때 꼭지점을 요 점을 이제 좌표로 나타내는 게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개인 취향이죠. 쌤 저는 그냥 이거 좌표를 잡아서 성분으로 문제를 풀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성분을 푸셔도 되고. 되겠어요?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풀 수 있다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룰 거다. 그랬을 때 성분으로 풀기 쉬운 문제를 괜히 벡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더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고 혹은 못 풀 수도 있는 거고 얘로 풀면 되는 것을 굳이 성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그지 같아질 수도 있고 혹은 못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각이 이쁘게 잡힌다던가 혹은 좌표화가 쉽다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는 성분으로 이 문제는 위치 벡터로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무조건 좌표로 잡혀 있으면 성분으로 그냥 도형, 그냥 평면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냥 평면이면 얘로 뭐 이런 게 아니야. 상황에 맞게끔 주어진 도형에 맞게끔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응? 리모컨. 응. 자, 내적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가 뭐라고?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되겠죠?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 내적의 정의는 그냥 이게 다고. 뭐 없고 그냥 이 다야. 뭐 더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 끝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 또 좀 할 겸 그리고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를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를 수월하게 깔끔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몇몇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계산하실 때는 항상 기하학적 정의를 가져가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설명했고요.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성분을 이용을 해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구해지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하고 가자. 어차피 뒤에 가서 나올 건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1, B1 플러스 A2, B2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다. 그러면 두 벡터의 끼인각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의 관계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A 벡터의 크기는 성분이 주어져 있다라면 성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겠지? 성분이 주어져 있다라면 A 벡터의 크기는 X좌표 Y좌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죠?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구해지겠죠? 이렇게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공식 외우시고요. 난 근데 공식을 외우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풀어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넘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 이건 뭐 내 스타일이야. 이유는 이 공식이 잘 안 외워져. 자, 벡터의 내적 기본 연산 성질입니다. 교환 법칙 가능하고요.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내적을 이용한 연산, 내적을 이용한 연산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를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은 뭐 사실 거의 써먹을 일은 없고,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내적 분배 가능합니다. 아셔야 되고, 결합 법칙 이거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분배 법칙 됩니다. 자,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의 두 벡터의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A 벡터와 A 벡터,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라면 A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근데 같은 벡터잖아.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겠어? 0도겠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들어간다고. 근데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서로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벡터 내적의 연산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벡터의 내적의 연산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 서로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거꾸로.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과 같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서로 같은 벡터의 내적과 같다.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이야.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거야.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거. 자, 첫 번째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제곱. 근데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이라고. 서로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고. 그러니까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은 것끼리의 내적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얘를 거치고, 그리고 내적 분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분배합니다. 그럼 A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B 벡터. 근데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과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것끼리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됐죠? 중간과정 생략되고 바로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얘가 들어간 거야. 알고 하라고. 그러면 뭐 빼기는 뭐 마찬가지 하시면 되겠죠. 빼기는 빼기 여기
빼기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안 된다. 여기다 절대값 씌우시는 거 아니야. 얘도 원래는 처음부터 크기의 제곱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내적이었어.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었어. 근데 같은 것끼리의 내적은 그 크기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인 거죠. 자, 요것도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 내적과 A, B 벡터 내적이 더하고 빼기해서 없어질 거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B 벡터 크기의 제곱의 차로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것들의 이해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설명드렸어요. 내적을 이용을 해서 두 벡터의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해서 구해낼 수 있다. 근데 나는 참 저 공식이 안 외워지더라. 니들은 외울 수 있으면 외워라. 나는 잘 못 외우니까 그냥 정의, 두 가지 정의 써놓고 넘겨서 이항시켜서 나는 구하겠다. 뭐 그런 것 뿐이야. 자, 수직 조건.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몇 도란 얘기야? 그럼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그럼 코사인 90도잖아. 얼마예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러면 평행 실수배 하라니까. 자,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상 위에 있는 것도 결국은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어떻게든 가지고 오더라도 두 벡터는 평행하기 때문에 실수배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잖아. 그쵸? 평행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알겠지?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벡터에서 평행이면 무조건 실수배야. 평행하면 수직이면 내적이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직이면 요것도 우리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면 한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였다. 뭐 이랬었다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요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 3분의 2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고.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됐나요? 뒤로 가서 내적이 0이다랑 얘랑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연결이 될 거예요. 뒤로 가시게 되면 결국은 그 말인 거구나 가 돼버린다고. 어쨌든 벡터에서는 수직 조건이 주어지면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2고 한 내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이것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수직, 여긴 60도. 그럼 여기 몇 도? 30도.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근데 그 와중에 빗변의 길이가 2니까 A 벡터의 크기는 1이 되겠고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이 될 거고 C 벡터의 크기는 2가 되겠다. 뭐 그런 거죠. 됐쇼?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두 각이 이루는 각 몇 도? 몇 도?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 90도. 그럼 결국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수직이네? 그러니까 내적은 얼마?
0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0이니까 뭐 0이다 하셔도 되겠고. 됐죠? 이번에는 B벡터랑 C벡터. B벡터와 C벡터의 내적은 B벡터의 크기와 C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몇 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 30도. 예, 하시면 안 되고 150도 하셔야 돼. 두 벡터의 시점이 지금 다르잖아. 그치? 시점은 항상 이제 일치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B로 잡든 C로 잡든 A로 잡든 그건 뭐 니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새로운 O를 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잡으셔도 되고. 되나? C를 시점으로 잡은다라면은 C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A 벡터, 여기 C 벡터. 요거는 B 벡터는 시점이 C니까. 그래서 BC 벡터. 다시 B 벡터와 C 벡터가 이루는 각은 B 벡터랑 C 벡터가 이루는 각 150도 되겠어요?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3, C 벡터의 크기는 2.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돼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적은 각이 들어가기, 코사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각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입니다.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종류예요? 여기 지금 각이 몇 종류 생겨? 두 종류 생기죠? 무조건 작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180도까지 커지는 거야. 근데 코사인 값은 90도를 넘어가서 180도 사이에서는 값을 뭘 가져요? 마이너스 음수를 갖죠? 그래서 내적의 결과가 뭐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음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적의 계산 결과는. 됐죠? 그래서 얘가 0,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C 벡터와 A 벡터. C 벡터와 A 벡터. C 벡터의 크기는 2고 A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120도. 그럼 코사인 120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내적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의 연산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자, 예제 4번입니다. y는 x제곱 위에 두 점 pq에 대하여 두 벡터, OP 벡터, OQ 벡터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가 문제인 거야.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벡터 문제는 앞으로 뭐 아니면 뭘로 풀 거라고? 성분 아니면 위치 벡터. 둘 중에 하나로 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감이 없을 때는 이 문제 성분으로 풀어야 돼? 위치 벡터로 풀어야 돼? 이 고민부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점 P도 움직이고 있고 점 Q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이 길이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럼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좌표로 나타내서 성분의 연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면 구해진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다음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 식을 A, B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자, 2차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식 표준화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나? 여기서 과정이 조금 힘든 친구는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A, B를 X로 치환할까? 그래야 편하겠지, 니들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X 개수 1의 절반이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을 더해주고 빼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시요? 그랬을 때 다음 2차식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때 A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한면 이게 1인 정삼각형 ABC에서 BC를 3등분하는 점을 각각 D와 E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분을 풀어도 되고 위치 벡터로 풀어도 되고. 근데 성분을 풀려든 위치 벡터로 풀려고 하든 시점은 정해야 돼. 시점은 뭐 A로 하셔도 되고 B로 하셔도 되고 D로 하셔도 되고 E로 하셔도 되고 C로 하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다 풀려야죠. 근데 잘 잡으면 잘 풀리겠죠. 일단은 위치 벡터로 풀어볼게요. 시점은 뭘로 잡아야 되겠냐? A로 잡아야 되겠죠. 네. 문제에서 잡아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시점을 A, B 벡터로 잡고 얘는 B 벡터로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뭘로 하겠어? 그러면 C 벡터로 하겠죠. 그러면 D백은 점 B와 점 C를 연결시킨 선분 BD에 선분 BC에 1대 2 내분점이잖아. 그럼 그 점의 위치 벡터 D 벡터를 1대 2니까 1, 2, 1, 2 1한테다가는 점 C의 위치 벡터 C백을 2한테다가는 점 B의 위치 벡터 B 벡터를 곱해주고 내분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분점의 위치 벡터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복습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D백, E백은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2대 1, 2, 1. 그럼 2한테다가는 C백을 1한테다가는 B백을 곱하고 더해주시면 200의 위치 벡터가 구해지겠습니다. 200의 위치 벡터가 구해지겠습니다. 라는 게 뭔 말이냐면 시점을 A로 하고 종점을 E로 하는 벡터를 BC 벡터를 이용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요거 다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다 있으면 정리 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3분의 1 비백, 얘가 비백이잖아. 그럼 얘를 3등분 해봐. 그럼 3분의 1 비백은 한 요쯤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는 3분의 2 시백이니까 얘를 3등분하면 한 요쯤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두 벡터를 더하면 여기 올 거 아니야. 200 될 거 아니야. 이거 한 거야.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해서 바로 딱 땡겨낼 수 있다고. 공식으로 내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갖는 의미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시점은 A로 우리가 처음에 정했고 위치 벡터로 하자, 뭐 그다음 성분으로 하자, 뭐가 됐든 시점은 정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까 그럼 A로 하자. 왜? 문제가 지금 A로 많이 해놨네. AD, AE, AD, AE 많이 해놨네. 문제가 A를 시점으로 잡아라 이렇게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굳이 걷다 대고 난 싫은데 나는 C를 시점으로 잡을 건데 이럴 필요는 없다고. 그럼 문제를 다 뒤집어야 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D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 얘들아, 크기 구하라고 하면 제곱하는 거야, 알았지? 크기 구하라고 하면 제곱하는 거야.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제곱하는 거야. 힌트가 크기가 주어졌잖아? 그럼 제곱하는 거야. 왜 제곱할까? 크기를 왜 제곱할까? 크기를 제곱해야 무슨 연산으로 넘어가니까? 내적의 연산으로 넘어가니까. 크기의 제곱은 그 벡터의 내적과 같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얘 3분의 2 B백 플러스 3분의 1 C백. 내적 기호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없으면 곱하기가 돼버린다고. 근데 내적 기호는 곱하는 게 아니잖아. 9분의 4. 원래는 비백끼리의 내적이죠. 원래는 비백끼리의 내적인 거야. 근데 그게 비백 크기의 제곱으로 바뀐 거고. 9분의 2, 9분의 2. 그래서 9분의 4, 비백, 내적, C백. 여기서는 반드시 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요것도 원래는 9분의 1 C백 내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은 것끼리 내적이니까 제곱으로 간다고. 크기의 제곱으로. 근데 B백 크기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B백과 C백의 내적. B백과 C백의 내적인데 B백과 C백의 내적을 크기와 끼인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두 벡터의 끼인각이 몇 도야? 60도죠. B백과 C백의 끼인각은 60도.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C백 크기도 1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구해지겠다 라는 겁니다. 18분의 8 더하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분이 되는구나. 9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D백의 크기는 루트. 크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되죠? 그럼 A2 벡터의 크기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AD 벡터의 크기와 AE 벡터의 크기는 어떻겠니? 같겠죠? 이해되시죠? 이 벡터의 크기를 또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니까 이거 제곱해가지고 그냥 9분의 7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시요? 됐시요? 근데 만약에 괄호 1번만 구하라 그랬으면 사실 뭐 벡터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풀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정삼각형에서 내리 그으면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한 칸 길이가 얼마야? 이 전체 길이 얼마예요? 그럼 요거 한 칸 길이는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잖아. 6분의 1이죠? 그러면 내 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알고 밑변 아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벡터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좀 보고 굳이 벡터의 연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거를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냥 그거를 풀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돼?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라고 해서 그게 더 간단하고 그게 더 판타스틱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제일 좋은 풀이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풀이는 뭐야? 제일 간단한, 간결한, 제일 짧은 풀이가 제일 간단한 우리한테 제일 좋은 풀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1번만 풀라고 했다라면 그냥 이 벡터의 크기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문제 끝내는 게 제일 간편하죠.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껴가지고 하고 있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하시라고. 근데 그러려면 좀 시야를 넓혀야 돼. 시야를 좀 넓혀야 돼. 좁은데 처박혀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내적입니다. 내적은 그냥 AD 벡터, 그냥 D 벡터. 얘랑 내적 하시면 되겠죠? 3분의 2B100 플러스 C100 3분의 B100 플러스 2C100 하시면 9분의 하시면 돼요. 되겠죠? 또 해줘야 돼. 2B 벡터의 내적이니까 제곱 5 B100 C100 내적 이렇게 하시면은 2C 벡터의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 되죠? 요거 1 요거 아까 우리 2분의 1인 거 구했잖아요.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세변의 길이 12, 11, 10. 삼각형 ABC의 외심을 5. 외심은 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A와 B와 C를 모두 지나는 원의 중심이 5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랑 모두 같다. 반지름으로서.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밑변의 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되면 중점에 찍힌다라는 거예요. 되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 내리 그으시면
수직 2등분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A5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을 구하래. 근데 두 벡터에 끼인 각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얘들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적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라는 건데 외심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시게 수직으로 2등분 된다고. 그러면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가 뭐라 그랬어?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벡터를 AB 벡터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H1이라고 하면 AB 벡터와 A5 벡터의 내적은 AB 벡터의 크기와 A5 벡터의 크기의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값인데 A5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AH 벡터의 크기가 된다고. 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OA 벡터의 크기분의 AH 벡터라고. 그러니까 얘 넘겨주면은 얘는 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AB 벡터 크기 얼만데? 12. AH 벡터의 크기는 얼만데? 6이라고. 됐어요? 수직 2등분 한다고. 그래서 70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됐시용? 그럼 OC 벡터. OC 벡터랑 AC 벡터. 의 내적을 구할 건데 뭐부터 맞춰야 되냐면 시점부터 항상 맞춰야 돼.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벡터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시점이야. 얘기를 했잖아. 위치 벡터로 풀 건지 성분으로 풀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근데 위치 벡터로 풀든 성분으로 풀든 뭐부터 해야 돼? 시점 잡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도 시점을 맞춰놓고 시작이 돼야 된다고. 자, AC 벡터랑 OC 벡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이거 역벡터 하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역벡터 하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마마니까 다시 플러스 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새롭게 시점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되나요?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고 방향 틀어서 방향 맞춰주면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이니까 10 곱하기 5 하셔서 50 이러시면 된다고. 되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풀었던 이 문제도 C 벡터랑 B 벡터, C 벡터랑 B 벡터. 얘도 그냥 한쪽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을 해버리시면 된다고. 여기 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크기가 루트 3이잖아요. 요거 제곱 3. 근데 얘는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요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기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해서. 됐죠?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당연히 앞으로 벡터 관련된 문제에서 각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벡터 문제인데 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그 문제는 뭘 끌어들여라는 거냐면 내적을 끌어들이라는 거야. 벡터의 연산에서 각을 끌어들이는 거는 내적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각을 구하라던가 아니면 각과 관련된 뭐 힌트를 써먹으라고 한다던가 한다는 거는 내적 끌어들여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 얘들아 크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얘가 루트 7이고 얘가 루트 3이야. 아니야. 그냥 7이랑 3으로 주어졌다 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몰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2A 벡터가 10이네. 그래서 A 벡터는 5고 얘는 2네. 5고 2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는데 크기 나오면 벡터 크기 나오면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벡터 크기 나오면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아까 벡터 내적의 연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크기에 대한 힌트를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 어떻게 하기 그냥 제곱하면 돼. 크기가 루트 7이다. 그럼 이제 제곱을 한다고. 그럼 제곱을 하면 벡터 크기 제곱 플러스 비벡터 크기 제곱은 7.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제곱이랑 가운데 거 2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여기도 절대값 붙어있고 여기도 절대값 붙어있으니까 여기도 절대값 붙이고 이런 거 아니야. 여기에는 내적이 와야 돼. 쌤, 얘들은 왜 절대값인데 왜 얘는 내적이 와요? 얘들은 절대값인데 왜 얘는 내적이 오나요? 아니지. 얘들도 원래 내적이었어. 원래 얘가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라고. 서로 같은 것끼리의 내적이라고. 근데 그게 크기의 제곱으로 바뀐 것 뿐인 거지. 되겠죠? 얘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아래 위로 빼면 이렇게 돼서 내적이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개를 아래 위로 더하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되나? 그리고 어딨니? 요거 분배하시면 원래는 A 벡터끼리의 내적인데 같은 것끼리의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으로 마찬가지 같은 것끼리의 내적인데 그 크기의 제곱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요거랑 아래 위로 더하면 얘가 8. 그래서 4. 얘가 4면 얘는 1. 그러면 크기는 2. 크기는 1. 됐죠? 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뭘 구하래? 갖고 하라고. 내적은 요렇게. 근데 얘가 1. 아니지, 얘가 2. 얘가 1. 근데 내적이 1.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세타는 많지만 이 범위 안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도? 60도 3분의 파입니다. 3분의 파이 하셔도 되고 60도 하셔도 되고 60도를 하실 거면은 도를 쓰셔야 돼. 60도를 하실 거면 6도를 반드시 쓰셔야 돼. 60만 쓰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7번입니다. 자, 두 벡터 A 벡과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이고 크기는 1이고 2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자, 벡터랑 벡터가 서로 수직이래.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TB 벡과 B 벡이 수직이라고 하니까 내적이 0이다.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T 같은 것끼리의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 되죠?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몇 도? 60도 1, 2, 2분의 1 그래서 1 그래서 얘가 1 얘는 4 그래서 t는 4분의 1 내적 들어가면서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시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벡터의 연산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어떤 그런 방정식이나 뭐 함수나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들에서 도출됐었던 그런 답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 그리고 기하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내가 얘기했지만 위치 벡터에서 끊을 거냐 성분으로 끊을 거냐 좀 아리까리하다 그랬잖아. 이건 학교별로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성분까지로 끌어들이게 되면 킬러 문제로 나올 문제도 이미 확정돼 있다시피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로 나오고, 근데 이제 공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평면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지금 이미 고2 과정에서 기하를 다뤘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2학년 때 확통을 했던 것처럼 어떤 학교에서는 2학년 때 기하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학교들에서 킬러 문제를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그 내적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하 문제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유형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뭐 문제가 그렇게 졸라 빡세게 나올 것도 아니고, 그 몇몇의 킬러 문제들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좀 빡세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고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반복해서 돌리시면은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등급을 가르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 미적분이나 수원수투처럼 유형이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문제만 바꿔가면서 이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러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내용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니구나. 벡터 방정식이 들어가겠구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 직선의 벡터 방정식 얘기했었죠? 그리고 원의 벡터 방정식 얘기했었죠? 맞나? 그거 나오는 거 맞나? 맞지? 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복습을 해라. 복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앞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이 안 되니까 이번 시간에 또 멍 때리잖아. 그치? 이번 시간에 했었던 거 또 복습이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또 저 새끼 뭐라고 짓거리는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내용들이 다 연결되잖니. 그쵸? 복습을 좀 해주세요. 되겠죠? 수고했습니다.